미국 미시시피주 리지랜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 겸 농구 코치를 맡고 있던 키언. 그에게 악몽이 찾아온 것은 2006년 11월 29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40분 무렵 약혼자인 에이비스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던 키언은 평소처럼 차고에 차를 주차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는 어두워 보이지 않았던 차고 옆 공간에 에이비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키언. 이미 그녀의 몸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키언은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에이비스의 몸에 총상과 자상이 남아있었기에 살인사건으로 분류하며 현장을 살펴보았던 경찰. 그녀가 집 열쇠와 우편물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집으로 들어가기 전 범인에게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 내부를 살펴본 경찰은 무언가 난잡하게 어지럽혀져 있는 방들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강도질을 벌였다는 느낌보다는 화가나 난동을 부렸던 흔적으로 어지럽혀져 있었던 방들. 확인 결과 없어진 물건 역시 없었습니다. 뒷문에 남아있는 신발 자국으로 보아 범인은 뒷문을 강제로 열고 집으로 들어왔고 방들을 어지럽힌 뒤 차고 문을 열고 나가려다 에이비스와 마주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금품을 노린 것이 아닌 처음부터 에이비스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에이비스는 평소 친절한 사람으로 유명했고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행동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2004년에 키언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던 그녀는 사망 당시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키언은 그녀와 약혼을 했고 그렇게 둘은 2007년 2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현장을 처음 발견했던 키언을 경찰서로 데려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직접 핸드폰으로 911에 전화를 하지 않고 이웃집으로 달려갔냐고 물었을 때 자신이 신고하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렸기에 그러지 못했다고 답했던 키언. 하지만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보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까지 그가 자기야라고 지칭하는 누군가와 문자를 나누고 있었던 것을 말이죠. 게다가 그가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 다른 사람과 통화를 했던 것을 확인한 경찰. 동요 때문에 직접 신고하지 못하고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그의 말과 모순됐던 증거. 이를 지적하자 키언은 더 이상 신문을 거부하며 변호사를 불러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에이비스의 사망 추정 시간은 5시 50분에서 6시 사이. 이 시간에 키언은 농구 지도를 하고 있었기에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키언의 지인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가 동료 교사인 칼라를 포함 많은 여자들과 만나고 있었다는 정보였죠. 게다가 얼마 전 칼라가 키언의 약혼을 방해하기 위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할 만큼 질투심이 강했다는 것을 듣게 된 경찰. 경찰이 칼라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키언과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그날 저녁 그녀는 경찰서에 방문해 그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에이비스의 사망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던 칼라. 물론 경찰은 칼라의 주장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녀는 키언과 더불어 유력한 용의자로 보였죠. 칼라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12월 5일에 경찰서를 방문했던 한 변호사로 인해 그녀는 침묵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11월 26일에 칼라에게 장전돼 있던 총을 빌려주었는데 12월 1일에 빈 총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에 밝혀졌지만 칼라에게 총을 빌려주었던 이는 그녀의 사촌으로 확인 결과 범행에 사용된 총이 분명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칼라를 기소했고 그녀의 집을 수색해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신발 자국과 일치하는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그 신발에서 에이비스의 혈액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2009년 10월에 시작된 재판에서 칼라는 자신의 변호를 포기했고 10월 13일에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그녀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포함해 2명을 살해한 것이라고 말하며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 2건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당시에도 침묵하고 있던 칼라는 2012년에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며 항소했지만 그녀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약혼자가 있음에도 바람을 피우며 문란한 생활을 즐겼던 키언. 질투심에 눈이 멀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였던 칼라. 그들이 평생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속죄하고 끝없는 고통 속에 후회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